여러분, 혹시 우리 몸 전체를 24시간 내내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운영하는 그런 숨은 지휘본부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복잡한 해부학 이야기가 아니라요. 우리 몸이라는 거대한 작전의 총사령관, 바로 뇌줄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심지어 지금 이 순간에도요, 우리 생명을 위해서 쉼없이 일하는 곳. 네, 그곳이 바로 뇌줄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뇌줄기라는 미션 컨트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 건데요. 총 6파트로 나눠서 생명 유지부터 시작해서 반사작용, 그리고 만약에 이 시스템이 고장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까지 한번 쭉 따라와 보시죠. 자, 그럼 미션 컨트롤의 가장 핵심적인 부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숨뇌, 다른 말로는 연수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여긴 말 그대로 생존의 가장 필수적인 기능들을 도맡아 하는 곳이에요. 네, 이 문장 하나가 숨뇌의 모든 걸 말해줍니다. 우리가 숨 쉬어야지, 심장아 뛰어라 이렇게 일부러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숨뇌가 모든 걸 자동으로 조절해주기 때문입니다. 진짜 우리 몸의 생명 유지 장치 그 자체를 관장하는 사령관이 거죠. 보시는 것처럼 뇌줄기의 가장 아래쪽에 있는 이 숨뇌가 정말 많은 걸 합니다. 호흡이랑 심장 박동 조절하는 건 기본이고요. 우리가 음식을 꿀꺽 삼키거나 기침하는 그런 반사작용도 다 여기서 담당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팔다리를 움직이게 하는 운동 신호가 지나가는 아주 중요한 통로 역할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숨뇌가 손상된다?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멈춘다는 건 말 그대로 우리 호흡과 심장이 멈출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생명 유지 장치의 전원 버튼 같은 곳이죠. 자, 이제 미션 컨트롤의 다음 부서로 한번 올라가 보죠. 바로 다리뇌, 한자로는 교뇌라고 하는데요. 이름에 딱 다리가 들어가 있죠? 맞습니다. 뇌의 여러 부분을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중앙통신 허브입니다. 네, 이 다리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연결이에요. 대뇌에서 저 컵을 저렇게 잡아야지 하고 계획을 세우면 그 신호를 받아서 손해로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움직임이 어색하지 않고 정교하고 부드럽게 나올 수 있도록 조율해주는 핵심 중개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다리뇌가 그냥 신호만 전달하는 우체부가 아니에요. 얼굴의 감각을 느끼게 하고 우리가 표정을 짓고 음식을 씹고 또 눈을 이리저리 움직이고 균형을 잡는 것까지 아주 복잡하고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는 신경센터들이 여기에 빽빽하게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다리뇌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기능들이 고장나는 겁니다. 얼굴 한쪽이 마비되거나 물체가 왜 2개로 보이지? 하는 복시 현상이 나타나거나 막 심하게 어지러운 거죠. 이 중요한 다리가 끊기면서 몸의 조화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자, 이제 뇌줄기의 가장 꼭대기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중간뇌인데요. 이곳은 외부 세계의 자극에 실시간으로 아주 번개처럼 빠르게 반응하는 일종의 신속 대응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중간뇌는 크게 2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첫째는 눈의 움직임, 그리고 밝은 곳에 가면 동공이 작아지잖아요. 그런 반사를 담당하고요. 둘째는 이건 정말 중요한데 우리 몸의 움직임을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화학물질, 바로 그 유명한 도파민을 생성하는 핵심 공장이라는 점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중간뇌 안에 검은질이라는 곳이 있어요. 바로 여기서 도파민이 만들어져서 우리 운동 신호를 조절하는 건데요. 만약에 이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파킨슨병처럼 몸의 움직임이 뻑뻑해지고 떨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중간뇌가 우리 움직임의 부드러움을 얼마나 좌우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중간뇌의 반사 기능, 이거 정말 재밌습니다. 위둔덕이랑 아래둔덕이라는 게 있는데요. 위둔덕은 시각 정보에, 아래둔덕은 청각 정보에 반응해요. 이게 뭐냐면 옆에서 뭔가 휙 지나갈 때 나도 모르게 고개가 휙 돌아가잖아요. 아니면 갑자기 쾅 하는 소리가 나면 그쪽을 딱 쳐다보게 되죠. 그게 바로 이 중간뇌의 신속 대응팀이 착착 움직인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중간뇌가 손상되면 눈꺼풀이 스르륵 처진다거나 동공 반응이 이상해지고 아까 말씀드린 파킨슨병처럼 운동에 장애가 생기는 이런 시각과 운동 기능의 복합적인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숨뇌, 다리뇌, 중간뇌
이렇게 3개의 주요 부서를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 모든 곳을 관통하면서 전체를 조율하는 거대한 네트워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뇌줄기 전체에 쫙 퍼져 있는 그물체라는 건데요. 이건 뭐랄까, 뇌 전체에 전원을 켜는 온 스위치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네, 그물체는 어떤 특정 한 지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름 그대로 그물망처럼 뇌줄기 전체에 넓게 퍼져 있는 신경세포들의 집합체입니다. 바로 이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고 정신을 차리고 뭔가에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의식의 근원인 셈이죠. 이 그물체의 역할을 딱 4개의 기둥으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째, 뇌 전체의 스위치를 켜서 우리를 깨우는 각성 기능. 둘째,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똑바로 서 있게 해주는 근육 긴장 조절 기능. 셋째, 통증 신호의 볼륨을 조절해서 너무 아프지 않게 또 위험은 감지할 수 있게 만드는 통증 조절 기능. 그리고 마지막으로 숨내랑 같이 심장박동 같은 걸 관리하는 자율 조절 기능까지. 이 4기둥이 우리 의식과 신체를 정말 든든하게 받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토록 중요한 우리 몸의 미션 컨트롤이 만약에 손상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뇌줄기가 손상됐을 때 나타나는 특징은 크게 이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뇌신경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음식을 삼키기 어렵거나 얼굴이 마비되는 뇌신경 징후. 둘째, 뇌줄기를 지나가는 신경 고속도로가 막히면서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장신경로 징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물체나 숨뇌가 타격을 입어서 의식을 잃거나 호흡이 불안정해지는 의식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징후들 속에서 이건 뇌줄기 문제다 하고 거의 확신할 수 있게 해주는 결정적인 단서가 있어요. 바로 교차 징후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뇌줄기 왼쪽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왼쪽 얼굴에 마비가 오는데 팔다리는 반대쪽, 그러니까 오른쪽이 마비되는 현상입니다. 이 독특한 패턴이야말로 문제가 바로 뇌줄기에 있다는 걸 알려주는 뭐랄까 스모킹건 같은 거죠. 우리가 단 한순간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뇌줄기는 우리의 모든 숨과 심장 박동을 책임지면서 생명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정말 조용하고 성실한 우리 몸의 파트너인 셈이죠. 오늘만큼은 이 숨은 영웅에게 잠시나마 고마움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